네, 오늘은 김동호 선생님 모시고 뭐 강의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영양소 가이드 이어서 하고요. 잠깐 동영상, 트랜스펙터에 대해서 동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더운데 잘 주무셨어요? 네, 피곤하니까 더운지도 모르고 잠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잠들으면 그냥 더운지도 몰라요. 행복한 삶을 사십니다. 놀 새가 없어요. 음, 이 나이에 대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쳐다보고 앉아있는 노인네들보다 100번 낫네요. 그죠? 맞아요. 네. 가끔 길 가다 보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매 시간을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 어, 어르신들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애를 많이 쓰면서 그 나이까지 오셨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미래를 준비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우리 황주영 사장님 너무 바쁘시잖아요. 네. 네, 전국에 갈 데가 어?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네,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합시다요. 박순애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가 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네, 어, 잠깐 공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 영양소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어서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영양소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균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먼저 글쎄 인류에게 가장 먼저 어, 제공하고 공유했던 부분은 아마 면역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몸은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어느 한 구석도, 어느 한 세포도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 균형이 깨진 쪽으로 모든 바이러스, 세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을 위험하게 만들고요. 또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도 하지만 또 많이 행복하게도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기 주관,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만나 뵙게 되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건강한 분들을 제가 많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하면서 만들면서 창조주가 이제 그런 인간에게 건강함을 어떻게 하면 공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했겠죠.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에게 제공하셨던 그 면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초적인 어떤 건강을 지키는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릴 줄만 알지 사실 또 지켜갈 줄은 또 모르는 부분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제 길가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하나 버려도 마찬가지고 길거리에서 이제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어, 기본적으로 자기가 조금 희생하고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배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인간이 자초하는 부분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 우리의 자신들, 나 자신을 위함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자신들을 위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도 필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마음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나눌 부분은 영양소 영양소 중에서 칼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칼륨도 우리가 이제 영양소 중에서 아주 소량이 우리 몸에 필요합니다. 미량 영양소이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영양소. 그 중에서도 면역 기능에 굉장히 많이 기여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 전염병이 발생하면 왜 어떤 사람은 사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며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연구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사람만이 건강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기가 쏠깃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더니 건강해지더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기억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좋더라. 그러면 아주 바닥이 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이 봤는데요. 뭐 저희 나라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겠죠. 저희 나라 사람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뭐가 좋더라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아주 씨를 말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몇 번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보고 또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 이런 어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궁금했던 분이 있었던 것이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된 연구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1949년 뉴욕 것이죠. 대학의 셔우드 로렌스 박사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먼저 결핵을 이겨낸 사람의 혈액으로부터 백혈구를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핵에 걸려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주사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결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겁니다. 이는 면역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서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면역을 발견한 후 153년 만에 이뤄낸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로렌스 박사는 그 면역 전달 물질을 트랜스퍼 팩터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처럼 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한 사람의 면역을
통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의 면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발견을 했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뭐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서로 교환하는 거구나.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네. 공존하고 서로가 나누어 주면서 서로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이 트랜스퍼 팩터라고 하는 명명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혈액 주사라고 하는 부분을 맞고 왔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이제 그것이 면역 주사였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주면서 맞았던 그 면역 주사가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불안하게 우리를 했었냐면 그 부분이 이제 에이즈라고 하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서 우리가 혈액 주사라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너무나 불확실한 건강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 인간들에게 이제 알려지면서 혈액 주사라는 것이 이제 없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트랜스퍼 팩터를 구강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발견된 부분이 이제 1980년도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트랜스팩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 몸에 원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04년 뉴욕타임즈는 로렌스 박사를 전염병의 전문가이자 트랜스퍼 팩터를 최초로 발견한 면역학의 선구자라고 극찬했습니다. 로렌스 박사의 트랜스퍼 팩터의 발견은 그 후 11번의 국제회의가 열리고 3,50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의학계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로렌스 박사가 발견한 트랜스퍼 팩터는 사람의 혈액에서만 발견되었고 그 추출법이 어려워 주사제로만 사용되었습니다. 트랜스퍼 팩터가 발견되고 40년이 흐른 1989년 윌슨과 패덕이라는 젊은 과학자들은 포유동물의 초유와 조류의 노른자에 다량의 트랜스퍼 팩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이 있은 후 초유가 면역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유는 같은 종에 속하는 동물에게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이 다른 사람이 섭취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아기들이 우유를 마시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트랜스퍼 팩터는 다른 종 간에도 효과가 있으며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는 대단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후 특허를 획득한 트랜스퍼 팩터는 과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고 학회가 만들어졌으며 수많은 연구 논문과 기사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사처방 가이드 PDR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수록이 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였고 0.1%의 독성도 없음을 증명하는 유대인 코셔 인증을 매년 획득하여 갓난아기는 물론 암 환자나 반려동물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최고 권위의 의학 논문 사이트인 펀메드에 1200여 건의 논문이 수록되어 객관적인 근거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2004년 10월 1일 러시아는 모든 병원에 폴라이프의 트랜스퍼 팩터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인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처럼 우리가 트랜스퍼 팩터의 존재가 얼마만큼 인간에게 공유하는 부분이 큰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아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건강함을 위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의 시간을 할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양질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또 결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장애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시간에 이런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할애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칼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눌 텐데요. 칼륨의 95%는 세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나 혈액이나 이제 체액에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공유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칼륨은 신경의 흥분이나 심근의 수축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전해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제 전해질은 체액에 녹아서 이온을 형성하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이 아주 대표적인 전해질이지요. 이러한 전해질은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도와주게 되죠.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입니다. 이 전해질이 우리 몸에 주어지지 않으면 이 우리 몸은 신진대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되는 거겠죠. 나트륨과 달리 칼륨은 세포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체 내에 너무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 칼륨은 세포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로서 칼륨을 배출하고 나트륨을 흡수해서 신경에 자극을 전달한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경이 제대로 움직여서 우리가 일상을 아주 정상적인 패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요즘 젊은 이들도 신경 자극이 전달이 안 돼서 근육이 굳어가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보면서 아, 참 많이 놀라는 것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아, 대부분의 척추동물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 칼륨 펌프라고 하는 부분이 나트륨과 칼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세포 내외로 능동적으로 수송을 시켜서 체내 이온, 전기죠. 전기를 일으켜서 체액의 향상성을 담당하는 효소인데요. 음, 이 우리 몸에는 내림프관과 외림프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온 구성 및 향상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칼륨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신체는 칼륨 섭취량과 칼륨 소실량을 아주 유사하게 해서 알맞는 칼륨 수치를 유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칼륨 수치가 우리 몸에서 정확하게 시스템 안에서 맞아줘야지만 정확한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는 칼륨 섭취량과 칼륨 소실량이 정확하게 맞지 않았을 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칼륨은 근육과 신경의 활성도를 조절하고 뇌졸중을 줄이고 신장 결석의 발생을 감소시키고 혈압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칼륨 섭취는 적고 나트륨 섭취량이 높을 때 칼륨 섭취에 의한 혈압 강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나트륨과 칼륨의 비를 1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양소의 양을 어떻게 알고 다 조절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소를 우리가 공급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하면 균형 잡힌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의 식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다시 공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 과잉의 염분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을 억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른 무기질의 배설을 감소시키고 혈관 근육의 이완을 유도하고 말초 저항을 감소시켜서 혈소판 응집, 혈전증 저해, 그리고 혈관 저항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칼륨이 하고 있는데요. 혈관 세포의 증식을 억제시켜서 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또 칼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은 너무 높거나 고칼륨 혈증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낮으면 저칼륨 혈증에 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칼슘 수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균형을 유지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트륨과 칼륨은 우리 신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조절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칼륨이 역할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나트륨 일일 섭취량은 2g인데요. 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나트륨을 섭취해 주는 것이 너무나 건강에 중요하다. 그래서 소금과 건강, 그래서 이런 관계가 관한 논쟁이 요즘 많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식생활 특성은 물론 섭취량 조사 방법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맞는 나트륨 섭취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먹어야 된다. 또는 뭐 얼마를 먹어야지만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 필요한 나트륨 섭취량은 얼마이고 칼륨 섭취량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작용하는 거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트륨의 섭취는 사망률과 심혈관계 사망률과 관련이 없었는데요. 칼륨 섭취가 많은 5분위에 해당하는 그룹을 1분위 그룹에 비해서 칼륨 섭취량을 충분히 공급해 줬더니 총 사망률은 21%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 칼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심혈관계 사망률은 32%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이 칼륨이 우리가 심혈관계 건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지대하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영양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심장 박동 또는 심장 정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 이제 고칼륨 혈증이고요. 저칼륨 혈증도 또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고요. 전해질이 함유된 음식 및 음료로 주로 섭취하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래서 일부 칼륨은 소화관 및 땀을 통해서 소실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체내에서 칼슘인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로 우리 몸에서 135에서 250g 정도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 중 95%가 세포 안에 존재하고 세포 내에서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의 주요 전해질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트륨 이온과 함께 우리 몸에서 삼투압의 원리에 따라 세포의 수분을 적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칼륨이 한다. 쉽게 말해 세포가 촉촉하고 탄력 있는 형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칼륨이다. 그리고 나트륨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영양소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몸이 지나치게 산성화되거나 알칼리화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이러한 영양소들입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요소를 형성하는 첫 단계에 관여를 하고, 그 외에 근육세포를 이완하거나 근육신경을 활성화하거나 근육 섬유가 수축하는 것을 조절해서 영양소의 대사, 향상성 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루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띠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기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세포가 유지되고, 대표적으로는 이제 칼륨,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인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칼륨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잦은 근육 경련, 칼륨 부족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신경과 근육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경계통, 을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질병이 유발될 위험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큰 것이 이제 칼륨이다. 그리고 나트륨이 거기에 기여하는 바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면서 신경경 자극을 전달하는 등 우리 몸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칼륨이다라고 하는 거. 세포, 신경, 그다음에 근육, 이 부분에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이제 우리 몸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항상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우리 몸은 그걸 지키려고 합니다. 변하는 걸 싫어합니다.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란 생물이 생존에 가장 적절한 조건에 적응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모든 자기조절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들은 날씬해지기가 어려운 것이고, 또 너무 마른 분들은 살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 건강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를 유지해 달라고 하는데 몸이 원하는 것이죠. 왜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또 많은 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힘든 시간을 지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견뎌야 되는, 그것이 내 몸이 겪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 몸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아주 대표적인 항상성에 대한 부분이 혈당에 많이 유지하게 되는데요. 공복 시에는 80에서 100 사이 데시벨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에는 130mg 데시벨, 그리고 그 증가하였다가 식후 3시간 이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죠. 이처럼 우리 몸은 혈액 내 포도당의 농도를 일정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 이러한 것을 혈당의 향상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향상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향상성이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할 수 있는 향상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향상성을 말씀을 드리면, 삼투압 향상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은 물이 80%가 70%가 넘죠. 물질과 물은 농도 차이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혈액의 이 삼투압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혈액의 농도를 맞춰서 우리가
건강한 면역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삼투압 현상인데요. 삼투압은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의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 내액 농도의 합과 세포 외액 농도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구성이 변하지 않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통해서 우리 아무리 몸이 뭘 좋은 걸 그렇게 먹어도 씨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가 있어. 그래서, 응? 아니, 다, 네, 지금 음소거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하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칼륨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너무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칼륨 섭취량은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성인의 하루 섭취 권장량 3.5g, 나트륨의 목표량을 2g으로 칼륨과 나트륨의 섭취 비율을 1대1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또 얼마만큼 이걸 먹어야지만 우리가 음식물로 인해서 섭취할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부분 골고루 드시면 된다라는 거. 섭취하는 칼륨의 90%는 소화기관으로 배출이 됩니다. 때문에 변비가 있거나 또 소화기관에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칼륨 섭취량, 칼륨 유실량이 너무나 많아지겠죠. 그리고 칼륨 섭취량이 또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강한 부분에 그 어떤 분의 건강을 잘 살펴보고 그 영양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기전으로 인해서 건강이 위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 많아? 과일에는 칼륨도 풍부하지만 식후 혈당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일회분량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요. 과일에는 당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는 거, 너무 단 과일로 드시는 거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오렌지, 참외, 바나나, 복숭아 등은 하루에 반 개 정도 이렇게 귤, 토마토 등은 2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모든 과일을 다 제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부는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장 질환 있는 사람의 경우 굉장히 많은 칼륨 유실량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칼륨을 조절하지 못해서 몸 안에 칼륨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고칼륨 혈증. 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인데요. 몸에서 칼륨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것이 콩팥인데 이 부분이 고장이 났다, 아니면 장애가 있다, 아니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칼륨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굉장히 장애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 신부전증, 말기 신장질환, 심장이 많이 쇠약한 경우, 부신, 부전 등이 있는 경우에 우리 몸의 혈중 칼륨 농도가 상승하고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노인의 경우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유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신장 기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 당뇨, 영양제, 과다 복용 또는 특정 호르몬 부족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의 대사에 관여합니다. 이때 칼륨이 공급되지 않으면 반대로 우리 몸에서 칼륨 농도가 낮은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칼륨 혈증과 저칼륨 혈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왜 그런 기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지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겠죠. 건강한 상태에서는 결핍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속적인 구토, 설사, 알코올 중독,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일단 해쳐지면 많은 영양소를 공급한다 해도 흡수가 저하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또한 칼륨이 제한된 식사를 하거나 심각한 영양실조,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이런 현상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건강한 거를 우리가 잘 숙지하셔서 영양소를 공급하셨으면 좋겠다. 칼륨의 근원식품으로는 동식물성 식품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곡류,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 있고요. 특히 고구마, 과자, 감자, 토마토, 오이, 호박, 가지와 같은 근체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콩류, 사과, 바나나, 우유, 육류에서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 외에도 보충제, 건강기능식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설사나 위장, 궤양, 천공, 통증 같은 위장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음식을 먹을 때 유난히 짜게 먹는 사람들, 또 유난히 몸이 잘 붓는 분일수록 칼륨이 많은 음식이 추천됩니다. 그래서 칼륨은 피로회복을 돕고 에너지 대사를 높여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리고 신장이 약한 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평소 신장이 좋지 않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챙겨 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족한 분들은 바나나, 고구마, 땅콩, 아보카도 같은 음식 섭취를 통해서 달지 않는 음식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칼륨을 보충하는 데 굉장히 기여하는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폴라이프에도 칼륨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각종 영양소들이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경계통에 특히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혈관 건강 또 근육 구성 성분 그리고 뇌 건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내 필수 영양소를 꼭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은 너무 빨리 끝났네. 아, 우리가, 그래요? 빨리 끝났으니까 우리가 같이 블로그 한번 써봐요. 홍희정 쌤, 박순애 쌤 블로그 한번 써봅시다요. 살림에 대해서. 40분이네요. 네. 김동호 스님 영상 만드는 거 좀 유튜브 좀 보여줘 보세요. 전자책 쓴 거랑.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영상? 유튜브 영상 올려놓은 거 어떻게 올리시는지 궁금해요. 지금요? 예. 바쁘신가요? 나가보셔야 돼요?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어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하나 같이 한번 볼까요? 매일 만드시구나. 파일을 좀 찾겠습니다.
이유. 일단은 아니죠. Y를 어디다 넣었는지 모르겠네. 파일이 없어요? 막 너무 많이 하니까.
whisper softly spoken, eyes I can't forget. Though everything may fade, love will still remain. Love remains. With faith it stays. Even if the memories fade, the song will still remain. Love remains. A promise forever. Someday we'll meet again, and I will call your name. Letters written with tears, truth hidden inside. Even as sunlight fades, your heart still shines. Though the years grow distant, memories draw near. Your gentle, faithful words still live in me today. Love remains. With faith it stays. Even if the memories fade, the song will still remain. Love remains. A promise forever. Someday we'll meet again, and I will call your name. 너를 만나러 가려고 지금 화장합니다. 아, 멋진 글이네. 멋진 영상이네요. 음악이 너무 멋있다. 저보다 더 능력 있으신 작곡가이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글을 보면 너무 좋아요. 저거는 직접 찍으신 건가요? 어디서 가져오신 건가요? 아, 영상은 하나 찍은 게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기 저기 가져온 것들. 또 보여줄 거 있어요? 뭐 워낙 잘들 만드신 너무 서 좋았어요, 음악. 아, 네. 그래요? 네. 그, 김동호 스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이런 거 사이사이 넣어주면은 본인이 만든 거 영상이나 뭐 책 쓰기 이런 거 넣어주면은 너무 유익할 것 같아요. 선생님, 제가 공유 한번 해볼게요. 방금 블로그 쓴 거. 우리 김동호 선생님 강의 듣고 블로그 쓴 거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재미나이가 제가 한 달 동안 무료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재미나이 가입해가지고 한 달 무료거든요, 사용. 마음껏 한 달 동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쓰기로 갑니다. 제 화면 보이시나요?
황재현 선생님, 제 화면 보여요? 이거 그날 이후 내 몸이 달라졌어요. 칼륨이 들려주는 건강의 비밀. 그래서 사진을 하나 가져올게요. 사진 뭐 혹시 칼륨이 가져다주는 이런 사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이후 내 몸이 달라졌어요. 칼륨이 들려주는 건강의 비밀. 글쓴이는 봉선인데요. 새벽 공부로 인생을 바꾸는 여자.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며칠 전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한동안 기운이 없고 자꾸 붓고 근육도 경련처럼 움찔움찔 나이가 들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혹시 칼륨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날 새벽 성공대학에서 들은 강의에서 김동호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죠. 우리가 다리가 저리고 이렇게 부, 발목이 붓고 근육이 갑자기 움찔움찔 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죠. 칼륨, 그게 뭐였더라? 트랜스펙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변화. 사실 이 모든 건 하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왜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왜 건강할까? 쇼우드 로렌스 박사는 면역학자가 던진 이 질문에서 면역 전달 물질 트랜스펙터가 세상에 등장했죠. 놀랍게도 건강한 사람의 면역 정보를 아픈 사람에게 전달해 그 사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1949년에 밝혀졌다는 사실이 전 놀라웠어요. 칼륨 세포 속에서 전기처럼 흐르는 생명력. 이게 진짜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그 중에서도 칼륨은 몸속에서 전해질로 작용해 세포 전기 신호를 조절해줘요.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자극을 받아 반응하는 건 다 칼륨 덕분이라니. 그런데 요즘 사람들 특히 저처럼 짜게 먹는 습관, 가공식품에 익숙한 삶 속에서 나트륨 과다, 칼륨 부족이 일상이더라고요. 칼륨이 부족하면 몸이 보내는 신호들, 다리가 저리고 근육이 떨린다면, 이유 없이 기운이 없고 붓는다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거나 머리가 띵하다면, 그게 칼륨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어요. 칼륨은 세포 내 수분 균형도 잡아주고, 뇌졸중, 심혈관 질환, 고혈압을 줄여주는 믿음직한 보디가드 같은 존재랍니다. 칼륨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우리 몸이 좋아하는 칼륨 식품은 이렇대요. 칼륨, 식품 칼륨 함량이 풍부해요. 식품에 칼륨 함량이 풍부한데요. 고구마, 피로회복, 전해질 보충에 탁월. 요즘 고구마, 감자 맛있더라고요. 바나나는 휴대성이 최고고 천연 에너지바. 토마토는 피부 건강, 이뇨작용까지 챙기고 오이, 호박, 가지, 부종 예방, 세포 수분 유지, 우유, 콩, 땅콩, 내신경 건강, 면역력 업. 하지만 여기에서 아까 제가 캡처한 게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 붙여놓으면 사진에서 하나 갖고 와갖고 문서, 문서로 가서 문서였나 사진이었나 스크린샷에서 제가 아까 스크린 했거든요. 7월 1일. 와,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벌써. 세월이 금방 가네요. 이렇게 칼륨, 금은 식분, 채소를, 과일, 감자를, 고구마, 토마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김동호 선생님 했으니까 이거를 약간 편집을 해가지고 갈게요. 여기다가 액자를 하나 넣어버릴게요. 액자, 이렇게 액자를 하나 넣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서명을 하나 넣어가지고 서명을 하나, 이미지를 하나 딱 넣고 저쪽 캠퍼스를 딱 넣었어요. 완료. 그러면 좀 색다른 사진이 됐어요.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 당뇨가 있는 분, 영양제 가다 복용 중인 꼭 전문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지키고 싶어 해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변해야 해. 그런데 몸은 변화를 싫어해요. 이게 바로 항상성이란 녀석 때문이죠. 몸은 평소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살을 너무 빼거나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뭔가를 확 바꾸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럴 때 필요로 한 게 바로 몸을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제대로 도와주는 영양소예요. 칼륨도 그중 하나죠. 나트륨과 칼륨의 황금 비율은 1대1. 세계보건기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칼륨, 나트륨 2g, 칼륨 3.5g 이상. 즉 칼륨이 나트륨보다 많아야 우리 몸이 평형을 이룬다는 거죠.
칼륨이 더 3.5g이네요. 나트륨 2g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계산하고 먹어요? 답은 하나예요. 골고루 적당히 신선하게. 우와, 이게 정답이네요. 식단을 다양하게 하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제철 음식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금방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봉선 이후 새벽 한 줄, 몸은 기억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도 나는 내 몸에게 좋은 기억 하나 선물해요. 칼륨 한 줌, 마음의 여유 한 스푼. 여기에서 사진을 또 하나 넣어주고, 아주 심심하니까, 광의를 그대로 옮겨 놓으셨네, 아주. 심심하니까. 그, 다글로로 했어요. 제가 언제 이걸 다 받아 적겠어요. 우리의 또 멋진 다글로가 있으니까. 다블로는 유료로 쓰시는 거예요? 다글로는 무료잖아요. 무료. 유료 버전이 훨씬 기능이 많죠. 근데 하도 우리가 유료로 쓰는 게 많아가지고, 그것까지 우리가 좀 늦네요, 속도가. 뭘 다 지워야 돼.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한 번만 가보고. 아까 다운로드 받은 거에서 작업 중이네. 오래 걸리니까 그냥 갈게요. 블로그 해시태그 10개. 해시태그 10개 이런 건 또 지워주고. 이렇게 해서 발행하겠습니다. 이거는 건강에 새벽 성공대학으로 해야죠. 새벽 습관. 블로그 하나가 발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미드저니 제가 봐볼게요. 미드저니가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미드저니는 유로로 하고 계시나요? 미드저니가 아니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미나이가 이렇게 딱 한 달 무료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쓰고 이제 유로로 될 때 얼른 무료로 바꿔도 돼요. 제미나이가 엄청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괜찮아요? 사진도 금방 만들어주고요. 이거 음, 재미나 있잖아요. 2.5도 있고 여기 프로도 있고 신규 개인화도 있는데 2.5를 썼거든요. 그냥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런 거 우리 똑같아요. 예를 들면 칼륨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 챗GPT하고 똑같은 것 같아. 칼륨에 대해 블로그 써줘. 블로그 3천자로. 그 다음에 SEO로 써줘. 그 다음에 아니 이제는 사라죠. 사라 아줌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써준 거 봐볼게요. 아까 챗GPT로 쓴 거하고 뭐가 다른지. 여기 딥 리서치도 있고요. 캔버스도 있고. 혹시 나도 칼륨 부족? 사라 아줌마가 알려준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 칼륨. 칼륨 부족 증상과 현황. 오늘은 동네 전도사 사라 아줌마예요. 요즘 저희 남편이 부쩍 피곤해하고 밤에 자다가 다리가 지가 난다고 끙끙 앓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50, 60, 5060 세대들이 자다가 다리에 지가 나거든요.
혈압도 살짝 높은 것 같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병원에 가봐야 하나, 영양제라도 챙겨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건강 프로그램 보다가 무릎을 탁 쳤답니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일 수 있겠구나. 그 주인공은 바로 칼륨이었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부족하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라 아줌마가 우리 이웃님들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우리 몸의 숨은 일꾼 칼륨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해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오늘 저녁 메뉴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우리 몸의 교통경찰 칼륨은 대체 뭘까요? 의사 선생님들처럼 어렵게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찰 아줌마 스타일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영양소들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칼륨은 그중에서도 나트륨이라는 말썽꾸러기들을 관리하는 듬직한 교통경찰 같은 친구예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잖아요. 이때 칼륨이 나타나서 얘, 너 너무 많다. 얼른 몸 밖으로 나가 하면서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덕분에 우리 몸은 나트륨과 칼륨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죠. 또 칼륨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만능 해결사이기도 해요. 근육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 이 모든 과정에 칼륨이 꼭 필요하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미네랄 맞죠? 혹시 나도 칼륨 부족?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 5가지. 사라 아줌마,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칼륨 부족은 생각보다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답니다. 아래 목록을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유 없는 피로감과 무기력증.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어때 이렇게 피곤하지 싶을 때가 있나요? 칼륨은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륨이 부족하면 온몸이 축 처지고 기운이 없어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잦은 근육 경련과 저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밤에 잘 때 다리가 붓거나 남편들이 갑자기 다리 좀 주물러 주라고 혈압 상승, 앞서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는 교통경찰이라고 말씀드렸죠. 몸에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질 수 있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평소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랍니다. 통통 붓는 얼굴과 몸. 아, 얼굴이 부은 사람 많았어요. 유독 얼굴이 손발이 잘 붓는다면 칼륨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나트륨의 수분을 아까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성질이 있거든요. 칼륨이 부족하면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이 통통 붓게 되는 원리예요.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 중 하나인데 칼륨은 심장 근육이 규칙적으로 수축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 칼륨이 심하게 부족해지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어떠세요? 몇 가지 해당되시나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우리 식탁에 칼륨을 가득 채우면 되니까요. 사라 아줌마 추천 칼륨이 풍부한 음식 베스트 10. 아보카도, 시금치, 바나나, 고구마, 감자, 토마토, 연어, 고등어, 다시마, 미어키, 아줌마 꿀팁. 칼륨은 수용성이라 물에 오래 담그거나 끓이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찜, 구이, 볶음 요리법이나 국이나 찌개처럼 국물까지 함께 먹는 요리가 칼륨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래요. 이것만은 꼭 칼륨 섭취 시 주의사항 있고요. 마무리하면 오늘 저녁 우리 집 식탁은 칼륨 충전소. 이렇게 다양하게 챗 GPT하고 틀리게 이렇게 많이 써주네요. 그 다음에 또 뭐 브레인스토밍 잼 탐색도 있고 사진 제작도 있어요. 코딩도 새로운 것 코딩 해줄 수 있는 코딩 파트너. 4가지 좀 간단한 앱을 빌드해줘. 뭐 이런 것들 엄청 많네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7시가 5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김동호 선생님 칼륨 강의 듣고 블로그도 써봤네요. 오늘 강의 또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리 김동호 선생님 강의 소감 한 말씀, 유익한 점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누가 말씀을 안 하시네. 그 미용실 같은데 보니까 다리가 통통 부어 코끼리 다리처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몰랐는데 오늘 강의 듣고 이제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호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칼륨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겠다. 나트륨을 또 섭취를 할 때 칼륨이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서 그 칼륨, 나트륨 균형을 맞춰서 아까 그랬잖아요. 너무 짜지 않게 적당하니 싱싱한 과일 많이 섭취하고 또 이제 부족하다면 이런 칼륨 영양제가 있다. 이러고 추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김동훈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다리 부었을 때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많이 부으면은 이제 신장에 문제가 일단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대사가 일단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붓는다는 거거든요. 수분이, 그러니까 아까 삼투압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몸의 혈액 속에서 삼투압 현상이 제대로 균형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 단순히 그냥 하나의 원인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 몸이 붓는 현상은 굉장히 많은 것을 에, 반응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상담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많이 서 계신 분들은 순환에 문제가 생겨요. 아무래도 하지정맥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그리고 또 미용실 하시는 분들은 그 염색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건강에 안 좋잖아요. 맞아요. 그걸 매일 접하잖아요. 근데 직업이다 보니까 삶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데 그게 5년, 10년 쌓이면요. 내 몸에 디톡스를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시면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독소가, 몸이 가렵다고 했어요. 예, 몸에 독소가 지금 엄청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대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붓고, 그리고 이제 혈액이 그러다 보면 이제 혈색 자체가 검어해져요. 피부가 검취해졌어요. 그러니까 뭘 태워서 검해진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디톡스를 통해서 영양을 충분히 채우고, 디톡스를 충분히, 양질의 제품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진짜, 양질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가성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가성비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좀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진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을 안 찾냐면 건강을 안 찾진 않아요. 하려고 노력. 끊임없이 뭔가를 해요. 네. 그럼 그분 한번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나게 제가 한번 추천해 기회 드릴게요. 되시면, 네. 그 예, 심각하더라고. 족저근막염도 와가지고 제가 또 그 보니까는 부항도 좀 떠졌거든요. 3개월만 집중적으로 제가 케어해드리면 음, 너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죠. 음, 네, 감사합니다. 한번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더 very 건강한 much.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예. 보내세요.